혹시 LG전자 하면 무슨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보통 가전을 많이 이야기하죠. TV, 스타일러, 세탁기, 냉장고 이런 제품들 워낙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잖아요. 최근 제가 결혼한 친구 집들이에 갔는데 집안이 온통 LG전자 가전뿐인 거예요. 요즘 좋은 브랜드 많은데 왜 LG전자 것만 샀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 되게 심플해요. 모터 달린 가전은 여기가 최고래요. 근데 혹시 LG전자가 가전 말고 전기차 부품도 만든다는 거 알고 계세요? 2017년도에 GM하고 같이 볼트 EV라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70%가 LG 거였대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 르노, 다임러 같은 세계 최고의 완성차 기업들도 LG전자의 부품을 갖다 쓴다고 하죠. 가전하고 전기차 부품은 뭔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기술은 사실 가전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숫자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넘버스에서 LG전자가 전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된 융합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지난해 LG전자가 가전 매출에서 월풀을 꺾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 100색 가전에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바로 월풀이거든요.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100색 가전에서 월풀의 지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삼성이나 LG와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LG전자가 이런 월풀을 꺾고 세계 1위 가전 업체가 된다? 분명히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죠. 앞서 제가 모터 달린 건 LG가 최고라는 말이 돈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근거 없는 말은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선풍기용 모터를 만든 회사가 바로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선풍기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했었는데 1961년 금성사가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LG전자는 모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세탁기에 들어가는 DD 모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탁기 몸통이란 모터가 다른 부품 없이 같이 돌아가게 만드는 기술인데 1998년 LG전자가 처음 만들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전 회사들이 세탁기를 만들 때 쓰는 기술의 원류가 됐죠. 그런 만큼 LG전자는 모터 하나만큼은 우리가 어디보다 잘 만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모터 명가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가전에서의 모터 기술은 오늘날 LG전자가 전장용 파워트레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죠. 가전과 자동차 전장이 모터로 연결이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터리와 모터죠. 배터리는 전기차의 에너지고요. 또 모터는 전기차의 심장이죠. 그리고 LG는 그룹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부품을 모두 다 만들어요. 배터리는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들고요. 그리고 모터는 이번 주인공인 LG전자에서 만들죠. 사실 LG전자는 2000년대 이후 그룹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배터리랑 인포테인먼트는 LG화학이랑 LG전자가 개발했고요. LG이노텍은 모터랑 센서, 카메라를 만들고 LG하우시스는 범퍼랑 카시트 제조사죠. 또 LGCNS는 설계를 담당했고요. 그룹의 DNA 안에 자동차를 만든 모든 역량은 갖춰져 있던 거예요. 다만 그거를 하나로 합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LG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게 바로 2004년이에요. 그룹 안에 있는 가전과 IT 그리고 자동차 역량을 따로 쓸 게 아니라 한번 하나로 뭉쳐보자. 그럼 전장 사업에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LG CNS 안에 있던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을 분할해 자동차 부품 설계 자회사 VENS를 세웠고요. 이 자회사는 오늘날 LG전자의 VS 사업부의 모태가 됐죠. 이때 LG전자가 전기차 모터를 만들자고 하면서 모았던 사람들이 바로 LG전자의 세탁기 모터 기술자들이었대요. 가전제품 중에선 세탁기 쪽 모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고도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문성이 있으면 자동차 모터 또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죠. 사실 LG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전기차에 엄청 뛰어들고 싶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만 전문으로 만든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뭔가 연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09년 이 회사에 황금 동아줄이 하나 떨어집니다. 바로 쉐보레와 볼트를 만드는 미국의 세계적인 완성차 제조업체 GM이었죠. 이 GM이 내연기관차도 잘 만들지만 사실 전기차에서 꽤 특이한 이력들이 있어요. 1912년 그룹 역사상 최초의 전기차 일렉트릭 트럭을 만들었고요. 1960년대는 일렉트로베어 승용 차량, 또 스타렉스처럼 생긴 일렉트로벤이란 차도 만들었죠. GM의 현대적 전기차는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출시된 EV1은 1000대 이상 만들어진 최초의 양산 전기차였죠. 또 2011년엔 오늘날 주력 모델이 된 전기차 볼트도 만들었어요. 그만큼 GM은 오랫동안 전기차의 진심이었는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협업에 손을 내민 거니까 LG전자로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소식이 된 거죠. 그리고 2010년은 LG전자 전장 사업의 굉장히 상징적인 해예요. 이 해에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국빈들을 실어 날랐던 차가 바로 쉐보레 크루즈 전기차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의 개발에 바로 LG가 참여했던 거예요. LG로서는 자사의 전기차 기술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게 됐고요. 덕분에 2011년 GM하고 전기차 공동개발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죠. 이때부터 LG전자가 전장에 투입한 돈이 진짜 눈이 뒤집어질 수준이에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확인되는 투자 금액만 4조 5천억 원.
여기에 계열사 LG이노텍도 전장에 투자했고요. 또 2014년 이전에 투자한 액수는 집계도 안 됐으니까 실제로 투자했던 돈은 못해도 6조 원?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이렇게 투자한 결실이 비로소 드러난 게 바로 2017년이에요. GM이 만든 차세대 전기차 볼트 EV의 핵심 부품 11종을 공급한 거죠. 이거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배터리 팩, 구동 모터, 인버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LG가 가진 모든 전장 역량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당시 볼트 EV에 들어간 부품 가운데 LG의 비중이 무려 70%를 차지했대요. LG가 전기차만 안 만들었지 사실상 차를 만들 기술력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볼트 EV를 계기로 LG전자는 완전히 자신감을 뿜뿜 얻었고요. 당연히 전기차 개발에 관심이 있던 세계 유수의 완성차 기업들이 LG전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2015년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랑 회동을 갖고요. 또 볼보 CEO도 인천 청라 캠퍼스에 찾아갔대요. 얘네 진짜 전장 부품 잘 만드나 보려고. 덕분에 LG전자는 벤츠의 오늘날 자율주행 2단계라 불리는 ADAS를 수주했고요. 르노랑 다임러 또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전장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세계 3위 전장기업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합작사도 세웠죠. 불과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 사업이 망하고 또 본업이 정체됐다고 비판받던 LG전자가 이젠 전장으로 완전히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LG전자가 이렇게 전장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융합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LG전자는 가전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그때 회사가 자동차로 또 더 나아가 전기차로 나갈 활로를 찾은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LG그룹에 오랫동안 내재해 있던 DNA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LG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오너회사이긴 하지만 전문 경영인에게 정권을 위임하고요. 또 한 번 사업 개발을 시작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짜 아낌없이 투자해줘요.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LG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모터 생산 조직도 없앨까 했었대요. 당시 컨설팅 업체들은 모터를 외주화하라고 권고했었는데 LG는 그냥 모터 조직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요. 이 가전의 기본인 모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LG 경영진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또 LG에서 전장 사업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대우차 기술연구소에서 LG전자로 넘어와서 전장 사업 부문장까지 맡았던 이휴종 사장이죠. 이분이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융합한 장본인인데 그가 직원들에게 매번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전장 사업은 1, 2년 안에 승부가 나기 힘들고 못해도 5년 이상 밀고 나가야 하니까 우직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LG의 전장 사업은 엄밀히 말해서 아직까지 적자인 게 사실이에요. 2015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LG전자 VS 부분의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7,200억 원. 지난해를 끝으로 흑자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GM이랑 같이 만들었던 볼트 EV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리콜 충당금 7천억 원이 쌓였어요. LG로선 돈도 잃고 또 자존심이랑 신뢰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 LG전자 전장 사업은 스마트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LG전자 모바일 사업은 이 플립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야 할 때 한 박자 놓쳤고요. 이후 또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벌이다 실패했잖아요. 반면 전장 사업은 꼭 필요한 타이밍에 파워트레인 개발로 잘 넘어갔고요.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의 대장주가 됐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도저히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진짜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는 LG전자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성장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까요?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